없어지진 않을까? 일이 없진 않을까? 그런 부분에선 불안한 적이 없으셨나요?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지? 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요. 혼자서 이제 뭐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뭐 가장 역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아 내가 이걸 다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이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끊긴다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그 병이 생기나 봐요. 늘 불안한 병이, 걱정병이. 그러니까 삶이 눈을 딱 뜨면 그냥 불안해요. 잠들기 전까지가. 아니, 이거 불안이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우나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애는 대기업 연구소장이에요. 근데 연구소장은 정년이 있잖아요. 한 5년 후면 정년이 끝나요. 그래서 너 5년에 뭐 할 거야 했더니 생각은 안 해봤대. 너 정말 나태하고 게을러 처먹었구나. 내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태할 수가 있어? 했더니 자기 밤새 연구하는데 왜 나태하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네 인생을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잖아. 5년 후에 연구소장 안 했을 때 너 뭐 먹고 살지 지금 준비해놨어? 그때 안 해놨대. 난 직업이 8개인데도 불안해.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도 있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곤두서고 트렌드를 보고 고민을 하는데 넌 어떻게 연구소장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나태하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사우나에서 그렇게 오래 나가지도 못하고. 사우나 안 가겠더니 이 친구가 좀 약간 충격이었나 봐요. 바둑도 아마 오다니고 천재거든요. 근데 난 네가 얘기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 자영업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프리랜서로 뛰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교편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안정된 데서 계속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을 이 세파에 시달리는 고민들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직장 멀쩡히 다녔어요. 직장 사라졌죠? 예, 어느 날 가더니 회사가 없어졌다고 연락 왔어요. 그거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힘들어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만 지금 사실은 다 프리로 선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힘들다 그러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혹시 그리고 월급이 조금 적어된다 그러면 이거 혹시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해서 회사가 딱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실망감에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확 많이 늙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요. 저희 이제 그 40도 활동하는 저희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하마평에 오르잖아요. 오늘 고정 패널이나 MC들 올랐을 때 듣고 아 나랑 어떤 선배랑 누가 이렇게 여기 지금 캐스팅 놓고 경쟁하는구나 하다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쉽고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럼요. 그 선생님들 그 연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탈락하거나 이랬을 때도 상실감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일단은 뭐 그게 뭐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죠. 배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따르. 그 다음에는 딸고. 그리고 저희 직업 같은 거는 더더구나 방송이라는 거는 뽑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날부터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표현을 정말 지게 분파리 같이 예술가가 아니야 우리는. 정말 안 보이면 그냥 실업자야. 맞습니다. 그럼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면 그냥 그날로 그냥 굶어야 돼 정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이 많이 있을 때 그만한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남들은 그래요. 아우 그 집은 배우가 네 사람이니 그 돈을 다 뭐 해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배우가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 밥을 한 그릇까지 먹습니까? 그렇게 네 사람이 쓰는 거 세금 많고 정말 세금도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수님께서는 뭐 불안하신 날 불안하게 하는 거. 건강 검진만 하라 그러면 이제 벌써 기가 팍 죽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운동이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뭐 괜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가서 뭐 판정이 날 때까지 항상 불안한 게 그게 나 자신보다도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 없다 아닙니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생계형이란 말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꾸려나가는 것인데 그걸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지 뭘 꼭 불안해가지고 발발 떨어가면서 어떡하나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면 뭐 하느냐 이 얘기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내일은 없다 하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 예, 여기 내일은 없다가 다음이거든요. 아우리 내일은 없다거든요. 사실 뭐 저축하는 게 있어서 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다 같이 하루하루 그냥 영위하여 나가는 것인데 그 불안에 떨어가지고 야 내일 모레 뭐 어떡할 거냐 뭐 이 자식 저 우리 딸 시집 갈 때 이걸 뭘 해줘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밤속에 해봤자 잠만 안 오지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잖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걱정만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래 맞아. 걱정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걱정하는 게 또 있어요. 부모가 하는 자식 걱정. 요거를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어느새 머릿속에 붙어 있어. 그 얘기를 우리 유 회장님한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걱정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왜요? 저희 엄마면서. 저희 엄마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잔소리세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마음은 아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대다수가 보면 신경질도 많아요. 잔소리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신경질이 많고 자식과 자꾸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지나친 잔소리 때문에 자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뭐 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뭐 해라 하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커가면서 내가 좀 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활 속에 작은 거 갖고 잔소리가 나를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만들더라고요. 뭔가 큰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이는 사이대로 멀어지고 나는 요만큼 작아졌고 엄마 품 안에만 들어있는 자식이 돼버리고 뭔가 생각이 닫히니까 제가 이제 일을 간 게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절대 잔소리를 안 하리라. 그렇게 하고 완전 반대로 교육을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잔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그래 기회를 한번 주자. 지가 먼저 생각할 수 있을 타이밍이라는 거. 요 타이밍을 주면 자식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난다. 저희는 그 통금 시간도 너무 일렀었어요. 몇 시였어요? 한 뭐 6시, 뭐 7시.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딸이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다가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냥 다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보통 어머니들의 이 지나친 잔소리는 정말 필요가 없다는 거를 자식을 더 어떻게 보면 망칠 수 있다는 거를. 어머니 들으시면 아이고. 야. 예. 이 얘기에 어머니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엄마도 이제는 후회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저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봤었거든요. 어머님도 뵀었고 딸도 뵀는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어머님은 늘 걱정을 하시고 유혜정 씨를. 유혜정 씨는 이제 아이를 너무 이렇게 했더니 애가 진짜 철이 들었어요. 근데 저런 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학원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갖고 대학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에 취업 걱정해야죠. 맞아요. 옛날에는 시집이나 장가해서 아유 결혼 치워버린다 그랬는데 치워버릴 수가 없어요. 치워서 내 앞에 계속 있으니까 걔네들도 또 걱정을 시켜줘야 돼. 그 다음 세대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세대가 바로 지금의 이제 어머님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이제 뭐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은 직업 구할 수 있을까? 또 유학을 보내고 나니까 무사히 석사를 딸 수 있을까? 돌아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홍기가 됐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상한 남자들 많은데 걱정을 할 짝시면 끝이 없는데요. 자식들은 걱정으로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자라요. 얼마나 믿어주는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너 이만큼만 일어났어. 뭐 이런 얘기들. 뭐 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뭐 영화도 있고 책도 있지만 우리만의 불안 영혼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도 잠식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버리기 힘든 게 조급증이에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불안한 거는 이제 뉴스가 주는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애가 유괴돼가지고. 야, 너 나갈 때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혹시 너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절대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야, 나갈 때 오른쪽 주머니에 10,000원 넣고 왼쪽 주머니에 5,000원 넣고 가방에다 10,000원 넣고 이렇게 가서 그놈이 때리려고 하면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10,000원 꺼내면서 도망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있는다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뭐가 툭 치면 혹시 우리 애가 뭐가 툭 치면 이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증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용림 네. 마담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면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손자까지 이런 것까지 다 걱정이 좀 대를 근데 해서 걱정이라는 건 끝이지 않아요. 네.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결혼시키고 나면 얘네들이 잘 살까? 또 아기가 생기면 얘를 잘 키울까? 끝이 없어요. 이게 부모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부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천륜이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정말 걱정은 내가 딱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애들이 이제 크면 걱정이 되는 게 나 닮아서 그러니까 나 닮아서 쪼꼬말까 봐.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있어요. 왜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지. 저도 걱정했어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을까 봐 키가. 되게 걱정해요. 그 별거 그건 지가 아니 요즘 엄마들 많이 예, 걱정해요. 그거 그러니까 무슨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제가 작으니까 엄마 닮아서 키가 작을까 봐 막 엄청 지가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누나 성격은 안 좋으냐. 저희 애들은 정말 감사하게 제 성격을 안 닮아요. 예, 정말 복 받은 거죠. 따로 보자. 리액션 하지 말라니까.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거야. 네?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비슷하시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보이시겠죠. 엄마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 좀 뭐 나중에 이제 손잡 이런 거 걱정하지만 남자들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이래서 다 큰 자식을 보면 걱정되는 게 좀 따로 있나요? 박동 교수님은 예. 나는 생각해보면 어린 날 우리 어머니가 아이 5을 키우는데 어머니가 재밌어요. 5놈 중에 내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놈들인데 이런 놈들이 늦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어머니가 딱 그 부채, 우리 집은 만능 부채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이거만은 왜 화로불 붙이는 부채 있잖아요. 거기다 매직펜으로 써놨어요. 소용없음. 소용없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거야. 손만 새긴다고.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것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렇게 흔들어. 보이게. 보이게. 왜 소용없음. 그건 엄마 잘못해서.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내. 이것들 일일이 속색이는데 어머니가 다스리는 방법이 소용없음이었더라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우리 선배들하고 그제 맨날 저녁이면 술 먹이거든. 그럼 뭐 통금이 있을 때니까 아버지가 나가 늦게 들어가도 평생 한 번 나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왔나? 뭐 너 뭐 하나? 뭐 이 안 하세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여기 오면서 내가 시 한 편 딱 보니까 아버님이 엄청난 걱정을 했더라고. 아버님이 그 제목이 바람소리라는 건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근심하는 밤의 바람소리. 댄잎 같은 어버이의 정이 흐느낀다. 자식이 원술까? 그럴 리야. 못난 것이 늙을수록 잔정만 불어서 못난 것이 어버이 구실하느라고 길을 막고 돌아 누울 수밖에 없는 밤에 바람 소리를 듣는다. 적막한 기억. 아버님이 이렇게 걱정하셨더라고요. 말로는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런 걱정을, 이런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이 직장 떨어진다든가 이런 큰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이라기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쪽에 사랑이 베풀어져 있지 않느냐 스스로에게. 그래 적막한 귀를 좀 다스리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꼭 불안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근심이란 말이랑 잔정이란 말이랑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정이 쌓이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아버지 뭐 하지 마세요. 걱정돼서 못하게 하신 적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불안해서. 일단 운전을 못하게 하게 해요. 왜냐면
일단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 차로 2번 크게 사고를 내셨는데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 문짝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푹 해놓고 전화번호는 안 남기고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마랑 같이 살 때 이제 싱글 때에서 이거 CCTV를 돌려서 이거 경비 아저씨가 찾아놔라. 그러니까 엄마 계속 방송 나와서 사람들한테 기쁨 주는 사람 이런 걸로 그렇게 아니 엄마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견적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어디 사람들한테 웃음 주면서 이런 걸로 얼굴 붉히면 안 된다고 막 엄마 지금 남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편을 들어야지 엄마가 대신 화를 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으니까 엄마 가서 대신 싸워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그거를 야, 유치원 서스펙트 엄마가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방송 토크쇼에 나와서 자식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차가 약간 좀 삐뚤게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세워주려고 하다가 기둥에 우락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잡아서 이제 10년을 속았거든요. 또 이제 다음번에는 저 몰래 또 제 차를 가지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가셨다가 자동 주차 타워에 놓다가 차가 반파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난 사고가 아니고 그냥 차를 세우다가 당황해서 또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좁은 데서 하셔가지고 거기 주차 타워도 좀 물어줘야 되고 저 차는 앞뒤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면허증 뺏었어요. 이제 빡 뺏고 지금도 맨날 너무 고민해요. 그게 진짜 그렇겠다. 예. 저는 아버지. 예. 똑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 베스트 오너 드라이버였는데 무사고 막 한 30년, 40년 무사고 오신데 70이 넘으시니까 이 공강, 감각, 이 지각력이 현격하게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용돈이 필요하시면 저희 집에서 아들 회사까지가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걸어가면도 되고 뭐 택시 타도 기본 요금도 안 나오는데 야,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 이제 5만 원 달라는 거예요. 기름값 5만 원. 괜찮은데? 데려다 줄게. 그럼 괜찮은데 하면 벌써 신발 신고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뭐 거절 못하니까 가면은 40km 시속 40에서 50km 이상을 안 밟으세요. 아버지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아버지 오른발에 힘 좀 주세요. 괜찮아. 근데 매일 가는 길인데 틀려 자꾸 매일 가는 길인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 데 있는데 우회전 아주 뭐 좁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우회전하면 되는데 늘 우회전하다가 이게 아들이 옆에 타 있으니까 긴장하시나? 아들 쪽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지 않고 이렇게 넓게. 좀 넓게 아들 어떻게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좀 바깥으로 돌다가 늘 이쪽 조그만 모퉁이 있는데 앞바퀴 매번 그래. 앞바퀴 그 휠이 덜컹 한 번씩 치우고 와. 그러면 아버지 이러면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늘 그렇게 휠이 막 그런데 그거를 왜 운전을 못하게 안 하냐면 그걸 안 하게 하는 순간 아버지가 운전도 못하게 하는 순간 그게 있어요. 그 삶의 어떤 힘이 빠지실 모든 게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까 봐 매일 저속으로 운행하는데도 불안한 운전 얼마나 그 심각한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 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들 보다가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 딸이 순간 욱해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팔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아버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애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말 태워주시다가 이렇게 겹질리셔서 팔이 부러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팔을 깁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너무 화가 나죠. 아버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은 애가 혼날까봐 아니 그냥 내가 내 겹질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옆에다가 내가 목마 태워달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욕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참 욕할 요거를 모르실 때 요거를.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 다음에 다리 깁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자마자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애를 봐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애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도대체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할아버지하고 노느라고 할아버지를 안 챙기고 막 그러고 욕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제가 어른들 이렇게 보면서
그 손자 손녀 보다가 다치시는 경우에는 정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앞으로는 애들하고 놀아주지 말라고. 또 불안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저희 자식들이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늘 이렇게 벽을 잡고 가시고 또 미끄러워져서 넘어지시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뒤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엄마 화장실 가지 마. 그게 아니 이제 방에서 좀 요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던 거야.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 여기 뭐 좀 요강 있으니까 여기서 다 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치울 테니까 여기만 있어. 밖에를 못 나가게 했던 거야. 우리는 이제 어머니 나가면 다치실까 봐. 그런데 어머님은 밖에 나가고 싶다 하는데도 나가면 추워. 추운데 왜 굳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왜 굳이 나가려고 그래. 추운데 앞도 안 보이잖아.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왜 자꾸만 나가려고 그래. 근데 어머님은 밖에 공기를 쐬고 싶으셨어.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우리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못하게 하니까 어머니 방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치매로 오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외로우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큰 누나나 우리 둘째 누나, 막내 누나는 엄마 생각하면 그때 엄마랑 한번 멀쩡할 때 눈이 완전히 안 보이고 치매 때 밖에 데려가면 뭐 하냐고. 그냥 앞이 흐리하게 보일 때 밖에 이렇게 모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번 못 모시고 그냥 보호한다고 걱정돼서 보호한다고 못 가게 한 게 그렇게 누나들은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 연세에 도달해 보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 지금 따져보면 다 나왔다. 자식 나왔죠. 부모님 나왔죠. 뭐 남편 나왔죠. 근데 자식도요 걱정하는데 딸 키우는 거 아들 키우는 거 또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딸이 훨씬 걱정되죠. 딸은 이러면서 아이고 아들은 나중에 돈벌이 못할까 봐 이게 아들 딸 배틀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 딸 키우는 거 양소영 마담님 그래도 다 키워보셨으니까. 저는 아들이 걱정되는 아들이 것 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여자친구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막 이렇게 구박받을까봐 그래서 얘를 좀 스피치 학원을 보내서 스피치 학원? 아니 아내랑 싸우라고 왜냐면 누나들하고 이렇게 붙으면 누나들이 다다다다다다 하면 우리 아들은 막 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씩씩거리기만 하지 잘 대꾸를 못해요. 근데 가만 듣고 보면 누나들이 좀 너무하고 얘가 분명히 변명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걔 무조건 말 잘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아버지랑 대학 때 이렇게 민주주의로 논쟁하면 늘 아버지는 변호사니까 제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분해서 벽을 치면서 다음이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스파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면 될 거예요. 그 열정과 논리가 같이 어우러져서요. 굉장히 말 잘할 거예요. 그럴까요? 채영도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지. 근데 또 딸 키우는 거 유혜정 마담님도 아까 뭐 엄마는 통금 줬지만 나는 너 놀다 와 이랬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딸은 정말 확실히 불안해요. 밖을 나가면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일단 제일 불안. 난 너무 불안해요. 네, 너무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서 택시도 못 태우겠고 꼭 이제 버스 그러면 늦는다면 제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불안은 이제 만약에 좀 더 크면 이성 관계를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 혹시 성격이 또 조금 잘해주는데 혹해가지고 이 정이라도 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눈물 흘리는 일 있으면 어떡하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